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약 먹을 때도 물하고 먹고 뭐 우유랑은 먹지 말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오렌지 주스랑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먹어도 됩니다. 근데 괜찮군요. 아까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철분은 다른 영양소랑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네. 칼슘, 아연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네. 먹여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꼭 단독으로 먹자. 꼭 네. 기억해둬야 되겠고 철분은 정말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에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엄마가 알면 좋은 아이들 영양제 베스트 3 마지막은요. 자, 마지막은 바로 따단딴딴따단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 이 영양제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저 아연은 솔직히 말해 좀 생소해요. 진짜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아연을 따로 먹는다? 거의 없었어요. 아연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아연은 우리 몸의 세포 어느 한 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바깥의 피부서부터 우리 뭐 입안, 장, 점막 그런 데까지 모든 점막에 다 영향이 있죠.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네. 실제로 네. 피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안으로 점막에 문제가 되면 이제 호흡기나 장에 감염도 쉽고 네. 그쪽으로 증상이 많이 네. 나타나죠. 교수님, 아연은 네. 어떻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연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연이 이제 결핍됐을 때 생기는 증상도 많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진짜요? 그래요? 그다음에 워낙에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되니까 뇌신경 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그럼 거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뇌 발달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이미 발표가 있어요. 아니, 이거 얼마 좋네. 전에 우리 머리도 좋아지고요. 첫째 아들이 네. 그렇게 뛰어다가 이제 애들이 남자애니까 좀 자주 다치는데 네. 다치고 나면 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좀 덜 늦게 아문다 이런 느낌이 상처가 들더라고요. 오래 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아연의 그 아연 부족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네, 필요가 있는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연이 결핍되면 생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 네. 아이가 다쳐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더디게 낫는다라고 할 때 아연 결핍을 의심할 수가 네, 있고요. 네. 근데 평소랑 다르게 이제 피부 질환, 피부병 네. 같은 게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이럴 때도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오, 피부 트러블도 잘 생겨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또 혓바늘이 평소보다도 너무 잦고 덥고 이게 너무 오래 갈 때 네. 의심할 수 있고요. 요 네 번째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 아이가 이제 장염에 걸리면 설사가 너무 오래 간다. 예. 이런 경우 혹은 네네. 내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잊을만 하면 자꾸 설사를 한다라고 네. 하면 장 점막의 성장에 혹시나 아연의 부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러면 아연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요? 섭취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식품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연은 우리가 단백질 성분 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거기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네, 뭐 이제 달걀 웬만한 뭐 이런 거요? 고기들은 네. 다 포함이 되고요. 고기들은? 그리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뭐 굴,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는 함량이 높은 걸로 되어 네.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콩류 거기에도 물론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용하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연이 훨씬 이제 흡수율이나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컸을 때 그렇죠.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서 뭐 까져갖고 다쳐갖고 오면 할머니가 고기 먹어야 빨리 살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연이란 걸 몰랐어도 할머니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계시는 거죠. 그게 이- 생활의 지혜죠. 근데 그렇죠. 고기 먹어서 단백질 섭취도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네. 그런 뜻도 있으셨을 것 야.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알아둬야 될 영양제 베스트 3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면 네. 칼슘 그리고 칼슘하고 이렇게 딱 짝꿍으로 연결해서 비타민 D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분 그렇죠. 리고 아까 어머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따로 먹이고 처방받아서 먹여라. 그다음에 아연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아연이 네. 아주 좋은 거네. 그쵸, 그쵸. 보니까 이게 치유 능력이 있잖아. 네. 저기 있잖아요. 저기 네. 그 울버린. 울버린. 뭐팍 맞아도 싹 났고, 팍 나고 싹 났고. 이 아연이 덩- 많아. 아연 덩어리냐. 아연 덩어리였어. 그래서 울버린. 나중에 아이언맨이 나왔나? 자, 저희- 네. 아연은 성분 기호 GN, 네. GN이고요. 우리가 철분은 IRON, 네. R이 묵음입니다. 네. 아이언. 네. 그래서 아이언맨이고 우리의 주제는 네. 아유, 아이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저희- 또 죽자고 달려드네. 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댓글창에 올려주셨던 궁금증 해결해 봐야 되는 시간이 와서요. 네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님들. 자, 종철 엄마. 응. 종철 엄마. 왜? 그거 들어봤어? 뭘 들어봐. 뭔데? 오메가3가 말이야. 오메가3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는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승현이 한번 먹여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 안 그래도 말이야. 우리 애들이 그냥 지 아빠를 닮았는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아주 나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었어. 티가 나지, 티가 나. 아유, 근데 뭘 잘못 알았네. 왜? 철분을 먹여야지 머리가 좋아진대요. 철분? 오메가3가 아니야. 아, 철분은 빈혈 이런 데 좋은 거야. 그리고 종철 엄마가 뭘 알아. 종철 엄마가 의사야, 약사야. 내가 신문에서 딱 봤는데 오메가3가 제일 좋다고 딱 하고 나왔다고. 어머, 의사 나셨네? 의사 나셨어? 아이, 무슨 뭐 승현아 말은 뭐 약사야? 뭘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찼어, 그래?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자신이 없어지지? 영양제에 얽힌 속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홍수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다 진짜 보니까. 많으니까 2만 몇 가지? 그러니까요. 오, 대박이에요. 엄마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엄마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 그래서 질문이 폭주하고 지금 진짜 댓글창에 막 불이 날 것 같은데 어머님들 올려주신 사연 중에 좀 네. 공통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야 했던 그런 사연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자, 용언니님이 네. 액상이 흡수가 잘 된다고 아이들 영양제는 액상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요. 하긴 아이들 먹기도 좀 편하고 액상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액상이 뭐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보다는 네.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계신데 먹이기 편해서 그렇다는 게 그게 더 맞습니다. 예, 예. 아, 효과가 사실- 뭐 액상이 더 좋고 뭐 아니면 더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비타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액상으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액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과일에서 섭취할 때 아, 네네. 과즙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 같은 거에도 보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넓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도 액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먹이기 편한 부분에서 액상이 조금 더 좋지는 않겠느냐. 뭐 그리고 이런 같은 액상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지방이죠. 네. 지방이 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있다고 할 수 대표적인 게 이제 있군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네. D가. 자,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질문이 와 있냐. 예, 우분투님. 네. 병원 전용 영양제와 약국용 영양제의 차이는 뭔가요?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영양제와 약국에 가면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영양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거죠, 사실은 궁금한 게. 솔직히 제 느낌에는 네. 괜히 병원 가서 맞으면 뭔가 더 효능이 좋을 것 같고 더 비쌀 것 같고 네. 그렇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약국에 있는 거는 내가 처방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하여튼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가요? 사실은 약은 병원에서 만들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치료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아, 보험이 그렇구나. 적용이 된다. 예,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은 제형이라도 같은 제품이라도 엄마가 이제 그냥 사 드실 때에는 이제 정말 사 먹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게 뭐 병원 그리고 약국 차이는 제품, 없다? 제품이 따로 있다고 아, 제품의 얘기했죠. 차이는 조금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네.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서 입원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쓰는 영양제가 있기는 한데 네. 이거는 정말 전문 약품이라서 네. 그 약이 부족해서 결핍 증상이 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쓰는 거라서 그거는 어머님들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영양제가 너무 많은데 예, 겉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 표면에 일반 의약품 혹은 건강 보조식품 이렇게 써 있는 게 써 있어요. 있어요. 이 두 네. 가지가 아마 이 구분하시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영양소가 좀 부족해서 내가 요거를 좀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네. 사실은 일반 의약품이 더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오.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조금 더 건강하고 아니면 감기 조금 덜 걸렸으면 좋겠고 네.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건강 보조식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까 지나갔는데 달콤 엄마님께서 네. 아이가 구내염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입병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내염이라면. 아까 우리가 그 아연 얘기할 때 네, 네. 입이 뭐 입안에 뭐가 맞아요. 많이 네, 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입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아연이 도움이 되지만 네. 구내염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감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치료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치료하지 않고 아연을 먹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서 만약 구내염이 계속되거나 또 너무 커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진료를 먼저 보시고 네. 필요한 약을 처방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 섭취하면 더 빨리 낫겠죠. 빨리 낫는데 되는 거지 아연 섭취가 그래. 구내염을 막아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지 약은 아니라는 약은 얘기잖아요. 아니고.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과 칼슘을 함께 먹으면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해루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비타민과 칼슘. 비타민과 칼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짝꿍이에요. 아.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을 같이 먹으면 칼슘의 섭취를 도와주기는 하는데 네. 이게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량이 되면 칼슘이 많아지니까 네. 칼슘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칼슘돌? 네. 그것도 일종의 담석입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돌은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서 담낭에 생기면 담석, 담석이 되는 거고.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 아. 방광에도 생길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그거는 칼슘이 과다 섭취됐을 경우 비타민과 만나서 생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양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건강검진하고 네. 그럴 때 소변에서 혈액 나와서 오는 그렇죠, 애들 그렇죠. 있는데요. 개 중에 많은 아이들이 칼슘 과다 섭취로 이제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아직 돌이 생기기 전 네. 단계에 이 돌가루라고 할 수 그렇게 있죠. 오래 그게 있으면 되는구나. 이제 소변에서 출혈을 성행해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미량하게 나올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또 저희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저희가 또 추려봤는데요. 질문 보여주세요. 라라맘님이 네, 또 먹었는데요. 부모장님인데요. 부모장, 예. 봄이 되면 영양소가 더 필요하다고 봄에는 꼭 영양제를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봄 되면 늘어진다 아유. 하면서 보약도 챙기시고 그럼. 영양제도 챙기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왠지 진짜 먹으면 또 그래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봄에는 날이 풀리면서 말씀하신 그냥 나른해지고 네. 그러니까 뭐라도 먹으면 예, 기운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사실은 여기에는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 생활의 지혜도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 동안에 햇빛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네. 비타민 D 축적이 많이 못 됐고 그리고 또 겨울 동안에 지금은 얘기가 틀리지만 예전에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네. 먹기 어려웠을 때에는 봄에 그런 요구량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꼭 그런 건 아니다. 계절 따라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네. 아까 지나간 질문인데 네. 우리 칼슘 섭취를 위해서 우유를 1000ml를 먹는다고 네. 올려주신 댓글이 1000ml 면 많은 있었거든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철분은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네. 철분이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철분 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칼슘 먹이려다가 네. 철분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어. 뭐든지 적당한 게 적당하게 좋습니다, 예, 어머니. 음식 식품도 적당해야 됩니다. 네네, 1000ml는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보니까 네. 홍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그러게요, 느낌에는. 홍삼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홍삼을 애들이 먹여도 되나요? 네. 애들 뭐 24개월인데 48개월인데 홍삼 먹어도 되나요? 제일 많아요. 홍삼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네. 그리고 이게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허가되어 있다면 먹여도 됩니다. 네. 식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그렇죠. 의견입니다. 식품으로 생각해야 된다. 야, 오늘 어머님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벌써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다 됐어요. 끝났어요. 야. 자,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역시 뭐니 해도 엄마의 네.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엄마 밥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다가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적절하게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먹여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보도록 네. 하고요. 오늘 어머님들과 소통했던 댓글창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쳐라 댓글. 사랑!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함께 댓글 나눠주신 어머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토크는요, 월, 화, 수요일 아침 9시 40분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번 살 수 없는다. 알고 먹이자, 알고 먹이자. 고생하셨습니다. 앞에는 생각보다 그게 소리쳐봐.
이제 네가